절대로 넘어지지 않는 삶의 내공이 생긴다. 끈기 있게 확신을 가지고 추진하면 이미 닥친 어려움은 거칠 것이요. 다가오는 어려움은 절로 물러날 것이다. 제레미 콜리어. 삶의 내공은 시련을 경험한 만큼 쌓인다. 결혼을 하고 부모님에게 맏이로서의 역할을 하면서 두 아이를 양육하고 일에 몰두하는 것은 힘든 일이었다. 정신없이 바쁜 날의 연속이었다. 할 수 있는 일은 잠자는 시간을 아껴서라도 시간을 소중히 쪼개서 쓰는 것이었다. 그래도 매일 해야 할 일들이 쏟아졌다. 쉰의 나이에 이만큼 삶의 내공이 생긴 것은 바로 이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매일 쏟아지는 많은 일들이 나를 성장시킨 것이다. 처음 영업을 시작할 때는 영업의 방법을 몰라서 일이 어려웠기 때문에 오히려 상대적으로 몸으로 부딪히는 집안일이 쉬웠다. 아이들 육아나 제사를 모시는 일조차 노동으로 느껴지지 않을 만큼 내게 편안한 일이었다. 반복적으로 하니까 잘할 수 있었던 것이다. 그에 비해 처음 하는 영업은 어려운 일이었다. 내성적이면서 자존심이 강했던 내가 낯선 사람들에게 직접 찾아가서 내 얘기를 들어보라며 권유해야 한다는 사실이 정말 두려웠었다. 그러나 큰 아들과 작은 골방에서 2년간 고생해서 마련한 돈으로 겨우 학원 하나를 차렸는데 내가 영업을 하지 않아서 실패할 수는 없었다. 무조건 해야 하는 일이었다. 그때부터 나의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 핵심 전략을 세웠다. 그래서 나는 상대방의 입장에서 도움이 되는 방법을 택했다. 안녕하세요. 큰설학원 원장입니다. 자녀 있으시죠? 아이들 학습 능력이 얼마나 되는지 진단 테스트를 한번 받아보세요. 제가 직접 무료로 해드릴게요. 지금 하셔도 되고 약속을 잡아서 다음에 하셔도 됩니다. 이런 스크립트를 써서 단어 하나에 세밀하게 신경 쓰며 연습했다. 별거 아닌 스크립트라 생각할 수도 있지만 나에게 맞는 전략이 모두 들어 있었다. 일을 시작하기 전 우선 나에게 두 가지 질문을 던졌는데 첫 번째는 상대에게 진짜 도움이 되는가이고 두 번째는 나는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인가였다. 내 정직한 답변은 그렇다였다. 스스로 고개를 끄덕일 정도로 준비되자 거울 앞에서 웃으면서 온몸으로 표현하기도 하고 목이 쉬어라 크게 연습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막상 초인종을 누르려고 하면 가슴이 쿵쾅거려 어디론가 도망가고 싶을 때가 많았다. 하지만 영업은 항상 현장에서 빠른 응답을 준다. 어느 날 용기 내어 아파트 초인종을 눌렀는데 몸집이 큰 항모가 문을 열었다. 마침 초등학생 남자아이가 거실에서 숙제를 하고 있는 모습도 엿보였다. 학모는 즉석에서 테스트에 응하고 학원 프로그램을 설명하고 나니 매우 만족해하면서 학원 등록을 하는 것이었다. 이것이 내가 처음 방문 영업을 통해 성공한 사례다. 나는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기분이 좋았고 자신감이 생겼다. 영업은 이것이 전부다. 머리로만 계속 생각해봐야 답을 찾을 수가 없다. 자신만이 할 수 있는 핵심 전략을 가지고 연습하고 현장에 나가는 것이 정답이다. 그때부터였다. 나는 매사에 자신감 있게 행동했다. 왜냐하면 영업 형태가 동일하면 성공한 행동을 반복하기만 하면 또 성공할 확률이 높기 때문이다. 내가 정장 차림으로 웃으며 연습한 내용을 차분히 설명할 때 대부분의 학모들은 관심 있어 한다는 사실을 알았다. 나는 하면 할수록 성과가 나타나는 영업의 매력에 빠지기 시작했다. 영업 방법이 맞아떨어지면서 발로 뛰는 만큼 성과가 나타나는 점도 놀라웠다. 내성적인 성격에서 적극적이고 활동적인 성격으로도 바뀌어 가고 있었다. 영업이 더 이상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 이 일을 하면서 평일에 제사를 모시는 나를 보며 사람들은 대단하게 생각하거나 의아하게 생각한다. 나는 이제 잘할 수 있는 일이 두 개다. 영업과 집안일 모두 잘할 수 있는 일로 입력된 것이다. 그럼에도 인생에는 절대 해결할 수 없는 사건들이 종종 찾아온다. 그날은 내 인생에서 결코 잊지 못할 날이었고 내가 새로운 다짐을 하는 계기가 되었다. 2001년 2월 아직 추운 날이었다. 밤 10시가 넘어서 집에 들어왔는데 남편은 병원에 있었고 두 아들은 냉기가 가득한 방 안에 누워 있었다. 6살 된 작은 아들이 나에게 매달리며 엄마 나 낮에 형이랑 울었어 라고 말했다. 가만 들여다 보니 두 아들 모두 차가운 냉기가 도는 방 안에서 한참을 운 듯한 얼굴이었다. 왜? 우리 강아지. 내가 작은 아들을 번쩍 들어 올리자 기다렸다는 듯 신이 나서 낮에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다. 유치원 마치고 집에 돌아가려고 하는데 문 앞에 차가 있어서 형이랑 저녁이 될 때까지 집에 못 들어갔다 말이야. 에구 그래서
내 눈을 동그랗게 뜨고 묻자. 근데 차 주인이 오길래 내가 아저씨 우리 집 문 앞인데 아저씨 차 때문에 못 들어갔잖아요 하니까 그 아저씨가 나한테 뭐라 했는지 알아? 뭐라 했는데 우리 집이 창고인 줄 알았대. 그러고 미안하다는 말도 안 하고 그냥 가버렸어. 아이들 말에 너무 기가 막혀 두 아들의 얼굴을 보니 아직도 서러운지 둘 다 빨간 눈에 또 눈물이 가득 고여 있었다. 10살 난 큰아들은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표정을 지었다. 두 아들은 깊은 상처를 입은 듯 했다. 이날 나는 심한 충격을 받았다. 두 아들의 슬픈 눈빛으로 평생 잊을 수가 없다. 그날 나는 다시는 부모로서 가난 때문에 자식들이 멸시당하지 않게 하리라고 다짐했었다. 삶의 내공이 생기면 무슨 일이든 바닥에서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다. 양가 어른들에게 큰 질병이 왔을 때, 남편이 내 앞에서 수시로 쓰러졌을 때, 119 구급대를 불러 죽을 고비를 여러 차례 넘기면서 병원 생활을 해야 했을 때, 그 당시는 정말 어두운 터널을 끝없이 걷는 것처럼 힘들었었다. 그런데 아무리 노력해도 해결이 안 되는 일들을 겪다 보니 나도 모르게 내가 할 수 있는 일에는 아주 감사해야 하며 일하는 습관이 생겼다. 그 후로 더욱 열심히 일했고 당연히 성과도 좋았다. 무슨 일이든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면 감사히 했다. 또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해결할 수 없는 일에는 마음을 비우고 기도를 하면서 위안을 얻었다. 처음에는 어렵게 느껴지던 영업일이 쉬워지자 나는 더 많은 일을 해낼 수 있게 되었다. 많은 시련들로 인해 어떤 일에도 긍정적인 돌파구를 만들어 해결하는 능력이 생긴 것이다. 나는 바닥에서 시작했기 때문에 다시 바닥으로 떨어져도 또다시 할 수 있다는 믿음과 힘이 있는 것이다. 영업 경영자가 되자 나는 영업을 더 잘하기 위해서 늘 공부를 했다. 항상 새벽 4시 반에 일어나서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기도하고 책을 보며 계속 변화하고 성장했다. 영업은 항상 머물러 있지 않게 하고 또 다른 성장을 꿈꾸게 한다. 삶의 내공은 시련의 경험만큼 쌓을 수 있는 것 같아. 삶의 시련을 피하지 말고 경험하면 절대로 넘어지지 않는 삶의 내공이 생기는 것이다.